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즉, 위 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것이 다시 필요한 시대인지를 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현실은 좀 어떨까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커뮤니티는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또 점점 더 개인화되고 연결이 끊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커뮤니티, 이 로타리 클럽은 어떻게 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할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이런 기술과 세대 변화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나왔을 때 문제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TV와 SNS 시대. 이미 사실 우리 애들의 일상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커뮤니티가 일상이 무너지니까 이제 보지 마! 라고 해서 뺏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 기술 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과거처럼 좀 따르라, 이리 와라, 일로 와라, 여기서 이걸 해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함께 하자, 좀 내가 해볼게에 대한 방식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고, 왜 이런 변화들이 생겼는지를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뭐 브라질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공을 차며 자라고, 그 환경 덕분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IT 인프라 속에서 이제 자란 세대이고, 이들은 너무나 이런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마치 게임 속 세상에서 캐릭터를 키우듯이 스스로를 선택을 하고 직접 움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라든지 의미,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꿨다는 그런 실감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타리 클럽은 같은 커뮤니티도 이제는 이러한 지향점에 발맞춰서 변화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표는 이제 맥킨지라는 이제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이제 세대별 조사 자료인데, 이제 표는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를 하고, 윤리 감수성과 디지털 감각을 바탕으로 유동적, 다중 역할들을 좀 소화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치 중심의 소비와 실천들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고 경험으로 성장할 기회들을 갈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라는 이제 키워드가 Z세대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생각하는 세대의 공동체랑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위에서 표에서 이야기한 그런 정통적 공동체와 이제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좀 정통적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위에 기반을 해서 되게 고정적으로 좀 수직적이고 되게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되게 책임과 어떻게 보면 희생을 좀 강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이니까 이래야 합니다. 총무니까 이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떤 전통적인 커뮤니티나 공동체, 조직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미래 세대형 공동체는 이런 취향이나 가치,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이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구조, 그리고 좀 더 이제 온라인 기반에서 내가 연결되고 싶을 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의미와 경험을 핵심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로타리 클럽은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이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가치가 더 이상 미래 세대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각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로타리 클럽에도 좀 다양한 방식과 형식의 클럽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25-26년도 성남 엘리트 로터리 클럽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웹 3.0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즉 탈중앙형 자율조직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나랑 되게 멀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AI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단지 뭐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제 들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거의 뭐 스마트폰으로 AI 스피커와 대화를 하고 검색도 AI한테 질문하고 사진도 영상 편집도 AI가 해주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AI는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굉장히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웹 3.0 다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이 미래를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변화에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모임을 운영을 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와 있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누군가가 정해준 틀에 맞춰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개개인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을 직접 체험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웹 3.0 다오는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조직,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대, 변화를 겪는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런 디지털 전환, 온라인으로의 디지털 전환에 실패를 했었던 많은 기업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문을 닫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되게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로타리 클럽도 일종의 그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위기들을 많이 겪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온라인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한 조직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거대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AI 시대가 우리 앞에 되게 다가와 있습니다. AI는 우리 삶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혼자서도 대부분 일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IVI 사회에서 더 개인화된 삶을 더 가속시키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함께 회의하고 다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은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AI한테 묻고 AI가 대신 판단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보다 AI가 더 정확하잖아. 너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AI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굳이 막 같이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 고립된 개인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럼 AI 시대 이후에 이 다음에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세상 앞에 나타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웹 3.0 다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의를 하고 신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기술과 함께 이 신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웹 3.0 다오이고, 다오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를 하고 투명한 룰, 이 안에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함께 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합의와 협력의 방식 그리고 신뢰를 다시 세우는 시스템이 그 어느 기술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오를 실험을 하고 한번 이 안에서 그 미래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제 기사들을 보면 이미 수많은 기업과 커뮤니티가 이 웹 3.0 다오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또 한번 이름을 걸고 이 로타리 클럽 내에서 한번 이런 새로운 시도, 변화의 시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오란 무엇인가 좀 간단히 정의하자. 사실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엘리트 클럽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제가 좀 차츰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좀 간단히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가 그러니까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수평적인 조직이고 이 안에서 내가 기여한 만큼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은 똑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누군가 조직 내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일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웹 3.0 다오에서는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뭔가 우리가 함께 일을 만든 만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가 시켜서, 회장이 시켜서, 총무가 시켜서, 가 아니라 함께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회장 없이도 움직이는 일종의 디지털 협동조합 같은 조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내가 주체인 조직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방식과 다오의 방식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전통 방식은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중심이고 되게 소속감이랑 의무감,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소속감,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될 의무감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되게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되게 필요가 굉장히 누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오는 기여감, 내가 이해하는 성취감 중심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토콜 기반의 신뢰 구조를 만들고 참여자 주도의 자생적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의미 있는 참여가 결국은 정체성이 되는 구조가 다오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오에서 되게 핵심은 이 안에서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프로세스, 프로토콜에서의 되게 핵심적인 구조는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즉 기어가 새로운 기어를 부르는 구조.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마존의 이제 플라잉 휠이라는 이제 이론을 이제 가져왔는데, 한 번의 긍정적인 경험이 다시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익숙한 예로 저희 유튜브 채널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댓글을 달고 이 안에 영상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기여하면은 그 채널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광고 수익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이 다시 내가 더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적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에는 이제 회비가 존재를 하는데, 이 회비가 단순한 뭔가 지출, 비용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가치 있는 경험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다오의 굉장히 선순환 구조, 다오가 지향하는 선순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 이제 경험을 하고 신뢰를 쌓고 그 과정이 이제 더 큰 기여로 이끌어지는 이 플라잉 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는 제가 이제 설명에 이제 안내하기 위한 이제 포스터를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여기서 우리 회비는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의 회비는 월 8만 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서 월 8만 원 정도 내면서 쓰는 상품이나 뭐 구독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예시로 든 건 통신요금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기, 통신요금. 근데 사실 우리가 전화기, 통신요금 뭐 그렇게 이제 8만원짜리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이제 기꺼이 내면서 이제 쓰는 거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얻는 가치가 이제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되게 값어치 있는 구독료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트 클럽의 월 회비가 결국 회원들한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선순환 구조나 이런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는 회비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오는구나, 내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좀 진짜 성장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청년 혁신가 네트워크들이랑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 젊은 리더들이 함께하고 서로의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가치들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관계와 기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함께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회의만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기획을 하고 움직이며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협업 능력들을 이제 체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다오, 이제 미래 조직에 대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같이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미래형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배운 다오의 경험이 미래 직업이나 커리어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다오가 뭔지 몰라요가 아니라 딱 그거 로타리 클럽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일원이 돼서 제가 다오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경험해 보면서 내 삶이나 내 일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래 세대, 아니면 내 자녀 세대와의 대화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빠 다오가 뭐야? 뭐 요즘 뭐 AI 뭐 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응? 아빠? 엄마? 그거 로타리에서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로타리 클럽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약 200여 개국 로타리 클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건 단지 국내 인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과 협력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회비 이상의 실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가치적인 이야기로만 정리를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제가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이 실제로 출범을 하고 7월 달에 시작을 하면 저희 회의 내에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는 이제 저희의 운영 방식을 좀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각 격주로, 즉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회, 저희가 이제 로타리 클럽에는 주회라는 표현을 하는데 매 주마다 진행되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우리가 팀 세션이라고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 세션에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단순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다오, 어떤 신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고 함께 만들어 갈지 진짜 학습 공동체로서 같이 고민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 아니면 이런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개월에 1회 그리고 이 회원들 간의 사실 스킨십이랑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만날 거고, 여기서는 또 회원들끼리만의 뭔가 되게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일반 친구들, 시민들 아니면 다른 로타리안 분들 누구나 우리의 가치에 뭔가 공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 행사, 즉 소셜 살롱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라인으로 좀 의결 시스템들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바빠서 사실 우리 팀 세션에 참여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오의 핵심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 내가 연결되고 싶을 때 연결될 수 있는 것. 근데 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다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워도 이렇게 의결이나 투표만 참여를 해도 어쩌면 이 조직과 커뮤니티의 발전에 함께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할 거 이런 기획안에 찬성을 하시나요? 뭐 이런 안건들이 온라인으로 게시가 되고 투표만 하셔도 진짜 우리의 정식 활동, 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뭔가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의견만 내도 충분히 커뮤니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 이제 운영백서 프로토콜은 제가 일종의 예시로만 이제 작성을 한 거고 당연히 7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함께 합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예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순환 구조에서 되게 핵심은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얻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기여하는 거를 수치화, 포인트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참여를 포인트 생성, 이 포인트는 회비 이상의 그런 혜택으로 좀 실질적인 보상을 좀 만들어내는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만으로도 활동이 인정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 실제 신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네, 이제 저희 클럽이 시작이 되면은 7월 때부터 함께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말로, 먼저, 사실 지금까지 이 로타리 클럽, 국내 한국의 이 로타리 생태계를 만들어 오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선배 로타리안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되게 잘못됐어, 틀렸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들이 있고,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새로운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간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작에서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은 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한번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 꼭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거 안 돼. 로타리가 오늘 왜 3.0이야? 그냥 시키는 거나 해. 약간 이런 얘기. 저건 사기 아니야? 쟤 좀 사이비 같은데? 쟤 좀 위험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영상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이런 새로운 시도나 혁신적인 시도, 약간 미래형 시도들은 되게 99%는 저는 실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1%의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변화들을 만들어 왔고,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왔던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또 한 명 늘어날수록 1%, 2%, 5%, 10%씩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이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의 변화와 이런 실험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